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김윤입니다. 네, 우리 부록 시리즈 돌아왔습니다. 이제 부록 기다리시는 분들도 댓글은 없던데 어딘가 있겠죠. 부록 시리즈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부록은 어떤 주제죠? 이번 영상에서 다룰 거는 해방노예 제도입니다. 네, 해방노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로마 노예제에서 되게 특이한 존재가 해방노예라는 건데, 노예가 있는 모든 사회에서는 어떤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간행들은 다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로마가 특이한 거는 그 수가 엄청 많았다는 거죠. 일단 수가 많았다는 게 특이하다. 그리고 단순히 수만 많았냐 그게 아니라 로마에서 해방 노예는 거의 로마 시민이나 다름없는 권리와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노예가 해방이 되면 그 지위가 그러면 못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른 데서는 일단은 해방되는 경우 자체가 일단 드물었고 해방되고 나서도 이제 이 사람은 노예라는 거는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엄청난 사회적 차별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로마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없었었다라는 게 있었던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찾아보니까 자유의 모자라고 하는 원뿔형 모자를 쓰고 다녔다고 하는데, 저 모자를 쓰고 다니면 쟤는 해방노예구만 싶은 거죠. 그러니까 꼬깔꼬깔 쓰고 다녔던 거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해방노예의 독특한 점은 뭐였냐면, 아까 숫자가 굉장히 다른 사회부터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얘기도 한 가지 특징인 것 같고, 또 하나는 해방노예가 가질 수 있는 정치적인 거경제적인 기회가 특별히 제한되지 않았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이 부분도 거죠.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그 얘기했던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해방노예 지위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사실 그런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제약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세대를 거듭하면 할수록 그런 제약들이 없어졌고, 사실상 뭐 해방 노예는 시민으로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는 게 되게 특이한 거죠. 아테네에서 해방 노예는 그러니까 기껏해야 거주 외국인이에요. 아테네는 근데 좀 심했던 것 같아, 그게. 걔네는 그냥 외국인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시민권도 안 주고, 아테네 시민들 남녀가 결혼해서 낳은 애한테만 시민권 주는 나라였으니까, 거기는. 그리고 그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게 저작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치, 외국인 출신이야.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 학교를 세우고 뭘 해도 외국인 출신한테는 안 돼. 우리는 순혈주의야. 그게 강했던 거고, 로마는 그게 좀 이제 좀 자유로웠던 거고. 그렇죠. 이제 로마 이제 엄밀히 말하면 로마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면 자유인이죠. 둘 중에 하나죠, 기본적으로. 해방 노예는 노예가 아니니까 이제 자유인입니다. 근데 자유인이니까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고 로마 특유의 그 제도 있잖아요. 클리엔테스라는 피호민. 피보호. 보호를 받는 이 사람. 그러니까 그 보호도 약간 이제 애매해요. 그래서 시오노나나미는 책에서 그냥 클리엔테스라는 단어를 그냥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이 사람한테 보호를 받는 것만 아니야. 때로는 내가 이 사람 보호를 해주게 돼. 약간 상보적 관계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다는 걸로 이 관계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건데, 아무튼 해방노예는 주인의 클리엔테스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해방노예는 자기의 그 주인한테 시간이나 어떤 뭐 자원이라는 것들을 이제 봉사를 이제 계속을 했다는 거고, 또 하나 이들이 이제 자유민이 됐으니까 투표권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시민권을 얻게 되면. 그렇죠. 이미 카이사르 때 아마 그 다음 때가 해방노예가 낳은 아들 때가 되면 로마 시민권도 주어지고 했었다는 걸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 해방노예 출신들은 지난번에 우리 이제 그 로마의 민회 이야기할 때 세 개의 민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리부스 민회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트리부스는 이제 지역구를 나눠가지고 하는 건데, 로마 전역을 이제 40 몇 개 지역구로 나누는데, 해방노예는 그 중에 딱 2개만 다 몰아 넣었대요. 그러니까 그 트리부스가 한 표씩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표수가 뭐 30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중 해방노예들이 들어가서 행사할 수 있는 건 2표밖에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 인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여기는 인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수브라나 뭐 에스컬리우스누스나 그런 2개의 구역에서만 있었으니까 약간 사실상 정치적인 어떤 의사가 반영되긴 되게 어려웠다라는 거. 해방노예도. 물론 여기서도 이제 언제나 편법은 존재하고 빠져나갈 구멍은 있죠. 그래서 돈이 좀 많아진 해방노예.
노예가 돈이 어떻게 많아질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뒤에 이제 설명도 하겠지만 네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역구를 옮기거나 해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의사를 좀 발휘할 수 있게. 왜냐면 난 돈 많으니까 돈 많은 만큼 내 의사를 발휘하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시골 트리부스로 옮겨가지고 거긴 인구가 좀 더 적으니까는 내 표가 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계속 다음. 그러면 이제 이런 해방 노예라는 이제 독특한 존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기반은 뭐가 있었을까라 네. 하면은 로마인들이 노예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문제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말하는 도구다. 그러니까 그 도구인데 그냥 말만 할 줄 아는 이런 거지. 인간 취급을 안 한다고.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기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 노예는 말하는 도구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그 바로라고 하는 이 바로 지금 카이사르 시대의 바로입니까? 언제적 바로입니까? 이 바로가? 아마 좀 제국 시기 때 그 사람일 것 같아요. 도서관장 그 바로 아닙니까? 그 바로일 거예요. 그래요? 이 바로라고 하는 로마학자가 이 말하는 도구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현대학자들은 이게 노예만을 지칭한다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하층민들 다 일을 하고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노예 신분이란 그러니까 종신형이 아니라 하나의 임시적 상태였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임시적 상태였다, 노예는? 그러니까는 뭐 평생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잠깐 노예였다가 다시 풀려나는 경우도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물론 일반론이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왜냐면 채무 노예 같은 경우에는 돈 못 갚으면 진짜 평생 노예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수도 로마의 대다수 주민은 해방 노예거나 해방 노예와 긴밀한 관계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게 이게 또 있어요? 되게 중요한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고대 로마에서 어떤 노예와 시민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가 잘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노예 자유민을 엄격하게 구분을 했죠. 아까도 말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약간 고대 노예제 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그리스예요. 네. 그 스파르타 같은 경우 헬루타이라고 최하층에서 농사 짓고서 막 죽이면 막 그냥 죽고서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로마에서는 어떤 노예와 시민권을 가진 해방 노예, 그다음에 아예 완전한 자유인 시민 사이의 어떤 그런 구도들은 좀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어떤 노예에게 노예 신분은 한시적인 상태였던 거고, 사회적인 죽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마비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로마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도 해방 노예였다고 하고, 이 호라티우스도 그래서 생전에 되게 많은 해방 노예들과 교류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기할 수 있는데, 로마 시대에는 뭐 자연스러운 게 그러니까 전쟁 나면 노예가 가장 많이 공급되는 이벤트는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전쟁에서 패한 쪽을 다 노예로 삼은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건 그 사람의 뭐 태생이 비천하고 뭐 그게 아니고 전쟁에서 진 거야. 근데 심지어 그 전쟁을 이 사람이 찬성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나라 정부가 일으킨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끌려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예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쟤는 뭐 천에서 피가 문제라서 아니면 뭔가 신이 쟤를 노예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나도 노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뭐 영구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것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네네. 또 그렇게 끌려왔으니까 얘가 이전에 뭘 하던 것들 굉장히 랜덤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얘가 의사였을 수도 있고 교사였을 수도 있고 뭔가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노예를 끌고 와서 자기가 가진 재능을 발휘하게 되면은 이건 주인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관계가 좋아지겠지. 얘를 내가 맨날 학대하면서 뭔가 좋은 걸 끌어낼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가정교사들도 노예들이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렇게 얘가 꽤 나에게 되게 수준 있는 노예다 그러면 해방시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얘는 나의 클리엔테스가 돼가지고 계속 나의 어떤 그 팔 안에서 나한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주인한테도 이게 뒤에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주인한테도 이제 노예를 해방시키는 이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한 거 아니겠어요? 예. 로마인들이 뭐 특별히 착해가지고 동정심이 많아서 노예를 해방시켜줬다 그건 아니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또 이 노예들이 이제 꽤 높은 자리에 이제 나중에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제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그 카이사르 개혁이 좀 컸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황제들부터 이 제국을 어떻게 통치하겠어? 행정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로마에는 그동안은 그게 없었단 말이죠. 정무관들이 있긴 했는데 그런 것과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핵심 비서진을 대부분 다 해방노예들로 구성을 합니다. 네. 황제들이. 그러니까 이제 원로원의 전통적인 그런 사람들은 이걸 이제 싫어하죠. 그래서 초기에 그 황제들, 몇몇 황제들이 원로원과 좀 긴장 관계에 있었던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해방노예들을 끼고서 정치한다. 저 사람은. 그런 거가 나오기도 하죠. 왜 이렇게 많은 해방 노예가 존재했을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왜 주인들은 이렇게 노예를 많이 풀어줬을까? 네. 이게 되게 그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정설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뭐 추측만 하는 거죠. 네, 추측이 있는 거죠. 뭐 사료에 기록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집안 식구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우리 집에 가정교사를 우리 애를 너무 잘 가르쳐. 얘 성격도 괜찮아. 해방시켜 주는 거지. 그리고 어떤 주인은 여성 노예와 결혼하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뭐 경제적 사정도 있었다고 하고. 예쁜 건 언제나 유리하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노예를 너 이렇게 잘하면 해방시켜 줄게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노예를 오히려 더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로마인의 성정이었다는 설명은 가장 공감되지 않아요. 이게 저도 이게 뭘 가리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강요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 이제 원로원 계급 같은 경우는 그 관습적으로 원로원은 농장 말고는 다른 경제 활동에 투자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좀 약간 천박해라고 하기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돈은 벌고 싶지 않아.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럴 때는 보통 이제 자기 노예 중 한 명을 해방시켜가지고 그 바지 사장으로 업체를 세워놓고서 수입을 대신 하게 하고 이제 나한테 상납받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고들 하더라고요. 또 이런 쪽에 재능이 있는 해방 노예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 계산에 빠르고 사업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노예로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서 자기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주인의 경제적인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또 정치적인 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해방시키면 얘는 나의 클리엔테스가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시민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얘나 그 다음 때쯤 되면은. 그럼 얘네들이 다 내 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뭔가 내가 좀 출마하려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게 꼭 로마에서 뭐 성공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각 지방 단체들에서도 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의회도 있고 뭐 관직도 있고. 근데 지방에서라도 좀 하고 싶으면 그 표들이 다 나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표니까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도시 지역에 조금 더 많을 수 있었던 건 약간 조상 같은 이제 도시였잖아요. 네. 도시 지역에 좀 더 많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시오나나미가 앞서 3권인가요? 네, 2권인가 앞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썼던 것 같은데, 승자의 혼미 3권이었나 보다. 그런 거 썼던 것 같은데, 대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들하고 주인은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도시에서는 좁은 집 안에서 맨날 마주보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사람 맨날 보는데 정들 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면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도시에서 조금 더 해방 노예가 잦은 게, 그게 어쩌면 성정이 아니었을까요?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가장 신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노예 사이에도, 그러니까 로마 신분 구조가 되게 복잡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노예 사이에서도 되게 여러 범주가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노예였다가 해방돼 시민권을 얻어 아예 자유 시민이 된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해방되었어도 시민권을 못 얻는 그런 약간 애매한 어정쩡한 애들도 있었다는 거죠. 네. 이거를 좀 전문용어로 지우니안 라틴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아예 그냥 노예, 그다음에 노예의 노예, 그다음에 노예. 이거를 비칼이라고 라틴어로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로마의 노예 계층 구조도 상당히 다분화되어 있었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위로의 상승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윤이었다가 노예가 당연히 될 수도 있죠. 대표적인 게 빚 안 갚았을 때, 이건 채무 노예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이제 자유민 여성이 노예하고 불륜을 저질러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노예주의 동의만 얻으면 그 여성은 해방 노예 지위로 강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성까지. 예. 이제 그게 필요하죠. 가부장권이 강했기 때문에 뭐 거기도 있었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 해방을 시켰는데 다시 노예로 만들 수도 있었대, 주인이. 그래서 또 열심히 키웠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약간 좀 복잡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노예, 얘는 노예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가 노예처럼 죽는 그런 그림은
로마는 조금 달랐다는 거. 그리스였다는 거. 예, 물론 모든 그래서 로마의 모든 노예들이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 얘기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 다양한 그런 모양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오노 나나미가 열심히 그 빨아 제끼는 것처럼 로마의 노예는 그래도 행복했어. 로마 노예 화이팅. 난 로마의 노예. 뭐 그렇게 볼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 실제로 많은 기록을 보면 어떤 가부장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 가문 안에 있는 노예들은 굉장히 가혹하게 돼 있어요. 뭐 생사예탈권까지 쥐고 있었으니까. 네. 말 안 들으면서 죽여버려도 처벌받지 않는 게 노예니까요. 뭐 그것도 동의를 했었죠.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아니고 다만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했다. 뭐 요 정도로 한번 아시고 요 개념을 가지고 또 로마 관련된 책들 또 로마인 이야기 읽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 책으로 제가 이게 참조한 게 메리 비어드라는 그 고전학자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쓴 고전의 맞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보록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